허준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인은 허준이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 하였습니다. 심장의 기운, 간의 기운, 비장과 폐, 그리고 신장의 기운이 모두 이 작은 얼굴에 모여들어 우리의 표정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며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참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갑작스럽게 겪으시고는 크게 놀라시는 병, 바로 구안화사, 즉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인이 동의보감을 저술할 때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멀리 있어도 약재를 구하기 어려워도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학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구안화사라는 병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히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 본론 1 구안화사란 무엇인가? 해시태그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 TV도 보시고 가족들과 담소도 나누셨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왜 이러지?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려 하니 한쪽 입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으려 해도 한쪽만 주름이 잡히고 다른 쪽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안화사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입구, 눈안, 비뚤어질 와, 비뚤사, 즉 입과 눈이 비뚤어지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또는 벨마비라고 부르지요. 해시태그 동의보감에 기록된 구안화사. 소인이 동의보감을 저술하며 구안화사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안화사는 중풍의 가벼운 증상이다. 풍사, 즉 나쁜 바람 기운이 몸이 허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경락이 비어있고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 근육과 혈맥이 영향을 받지 못해 한쪽으로 치우쳐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풍사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많은 병의 원인을 바람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실제 바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급격한 온도 차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통틀어 풍사라 불렀지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 땀을 흘리다가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거나 한겨울 따뜻한 방에서 갑자기 찬바람 부는 밖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는 순간 풍사가 침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락의 공함입니다. 경락이란 무엇인가? 현대의학으로 치면 신경이나 혈관의 통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한의학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기와 혈이 흐르는 길이라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수많은 경락이 지나갑니다. 특히 족양명의경, 수양명 대장경, 족소양 담경 같은 경락들이 얼굴을 지나면서 얼굴, 근육에 영양과 기운을 공급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경락이 비게 되면 얼굴 근육에 기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기혈의 순환 장애입니다. 기혈이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와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면 혈액순환, 신경전달 물질, 면역 세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이 기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근육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신경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결국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현대의학의 관점. 자, 여기서 잠깐 현대의학의 관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구안화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염증이나 부종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 기능을 잃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면신경이 측두골이라는 뼈 속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데 이 부위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염증,
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신경이 붓게 되고 좁은 통로에서 압박을 받아 신호 전달이 차단되는 것이지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풍사가 침입하여 경락이 막힌다는 것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바이러스 감염과 염증으로 신경이 압박받는다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왜 하필 60대에 잘 생기는가? 여러분, 통계를 보면 구안화사는 50대, 60대,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전기, 즉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풍사가 침입해도 몸이 바로 막아내지만 60대가 되면 그 방어벽에 틈이 생기는 것이지요. 둘째, 혈액순환의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며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쉬워지지요. 셋째,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요즘 60대 분들 중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은 신경 손상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은퇴를 하셨어도 손주 돌보기, 자식 걱정,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해시태그 본론, 이 증상과 발병 과정. 해시태그 주요 증상들. 구안화사의 증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비대칭 마이너스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보면 한쪽 얼굴이 처져 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한 마이너스 마비된 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으려 하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벨 현상이 나타나지요. 밤에 잘 때 눈이 감기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지고 각막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이마 주름이 안 잡힌 마이너스 이마에 힘을 주어 주름을 만들려 해도 마비된 쪽은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마이너스 입을 벌리거나 웃으려 하면 입이 건강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마비된 쪽으로 새어나옵니다. 미각 이상 마이너스 혀의 앞쪽 23부분에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안면신경이 미각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각 과민 마이너스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립니다. 안면신경이 귓속 근육도 조절하는데 이 근육이 마비되면 소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 뒤 통증 마이너스 귀 뒤쪽 유양돌기 부위가 아프고 누르면 더욱 통증이 심합니다. 해시태그 발병의 순간. 그럼 실제로 구안화사가 발병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갑자기 풍사에 맞는 것은 자는 동안이 많으니 혹은 바람을 맞으며 자거나 혹은 땀을 흘린 채 바람을 쐬거나 혹은 술 취한 뒤 바람을 쐬면 풍사가 허한 틈을 타고 경락으로 침입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구안화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여름밤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마이너스 겨울에 찜질방에 갔다가 나와서 찬바람을 쐬고 마이너스 과음한 후 귀가하며 찬바람을 맞고 마이너스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에 걸리고 마이너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해시태그 중풍과의 구별. 구안화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풍으로 인한 구안화사 마이너스 이것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증상 중 하나로 얼굴이 마비되는 경우지요. 매우 위험합니다. 얼굴 마비뿐 아니라 팔다리도 함께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며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안면신경마비 마이너스 이것은 뇌는 이상이 없고 오직 얼굴 신경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가 이단순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갑자기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중풍인지 단순 안면마비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이마의 주름을 잡아보십시오. 단순 안면마비는 이마 주름도 한쪽이 안 잡히지만 중풍은 이마 주름은 양쪽 다 잡힙니다. 2. 팔다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중풍이면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저리고 단순 안면마비는 팔다리는 멀쩡합니다. 3. 말을 해보십시오. 중풍이면 발음이 어눌해지고 단순 안면마비는 발음은 괜찮습니다. 만약 중풍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해시태그 본론 3 치료의 길. 해시태그 응급 대처.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마비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단계 중풍인지 확인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한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2단계 찬바람 피하기 절대로 찬바람을 쐬지 마십시오.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귀를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3단계 안정과 휴식 놀라고 당황스럽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4단계 눈 보호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고 잠잘 때는 안대를 하거나 연고를 발라주십시오. 5단계 병원 방문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양방병원과 한의원 모두 좋습니다. 해시태그 한의학적 치료. 자, 이제 소인이 동의보감에 기록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과 뜸은 구안화사 치료의 핵심입니다. 주요 혈자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의 혈자리. 지창 입꼬리역, 침을 넣어 입 근육을 자극. 협거, 턱 근육, 씹는 근육을 회복. 예풍 귀 뒤,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곳. 태양 관자놀이, 얼굴 전체 기운 순환. -400 눈 아래, 눈 근육 회복. -양백 이마, 이마주름 회복. 먼 곳의 혈자리. 합곡 손등, 얼굴의 기혈 순환. 족삼리 무릎 아래, 전신 기운 푹돋음. 태충 발등, 간 기운 소통. 침을 놓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얕게 적게 놓습니다. 풍사를 몰아내되 전기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중기부터는 좀 더 깊이 많이 놓아 기혈 순환을 촉진합니다. 만성기에는 보법을 써서 기혈을 보충하고 근육을 강화합니다. 약물 치료. 구안화사의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풍환형 찬바람을 쐬어 생긴 경우 견정산이 기본 처방입니다. 구성 백부자, 전갈, 강잠. 이 처방은 풍사를 몰아내고 담을 제거하며 경락을 통하게 합니다. 풍열형 열이 있고 얼굴이 붓는 경우 은교산 합 견정산을 씁니다. 은교산으로 열을 식히고 견정산으로 풍을 몰아냅니다. 담화형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담이 쌓인 경우 청간화 담탕을 씁니다. 간에 열을 내리고 담을 삭히며 기를 통하게 합니다. 기혈어형 기운이 없고 회복이 더딘 경우 팔물탕 또는 보중이끼탕을 씁니다. 기와 혈을 보충하고 전기를 푹 돋워 자연 회복력을 높입니다. 해시태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여러분,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하는 관리가 회복의 절반입니다. 얼굴 운동. 하루 3-4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1. 이마주름 만들기 10초 유지 10번 반복. 2. 눈 깜빡이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20번 반복. 3. 코 찡그리기 10초 유지 10번 반복. 4. 입 오므리기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 우소리를 냅니다. 10번 반복. 5. 이 드러내기 이하며 이를 드러내고 웃습니다. 10번 반복. 6. 볼 부풀리기 10초 유지 10번 반복. 7. 휘파람 연습 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마비된 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사지. 손을 깨끗이 씻고 약간의 오일이나 로션을 바른 후 1.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2. 눈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3. 코 옆에서 귀 쪽으로 쓸어줍니다. 4. 입꼬리에서 귀 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5. 턱 끝에서 귀 아래로 쓸어줍니다. 6. 귀 뒤 예풍혈을 부드럽게 누르고 원을 그립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분 정도 하십시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합니다. 온찜질.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10-15분 올려놓습니다. 하루 2-3번 실시합니다. 생강차나 쑥을 우린 물로 찜질하면 더 좋습니다. 생활수칙. 찬바람 피하기.
마이너스 충분한 수면 7-8시간, 마이너스 스트레스 관리, 마이너스 금주구면, 마이너스 규칙적인 운동, 해시태그 식이요법, 음식도 약이 됩니다. 좋은 음식, 마이너스 대추 기혈을 보하고 마음을 안정, 마이너스 연근 혈액을 맑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마이너스 검은깨, 잣, 호두 간신을 보하고 근육 강화, 마이너스 생강, 파 풍안을 몰아냄, 마이너스 무, 다시마, 미역담을 없애고 혈액을 맑게, 피해야 할 음식, 마이너스 찬 음식 냉면, 아이스크림, 찬 음료, 마이너스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치킨, 마이너스 술 장기적으로 해로움, 마이너스 인스턴트 음식, 해시태그 본론 4 회복과 재발 방지, 해시태그 회복의 단계, 구안화사의 회복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1단계 급성기 0-2주 -2 시기에는 마비가 가장 심합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염증과 부종을 빨리 가라앉히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단계 아급성기 2-8주 -2 시기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오늘은 눈이 조금 더 감기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꾸준한 재활 운동과 근육 재교육이 중요합니다. 3단계 회복기 2-6개월 대부분의 회복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80-90%의 기능이 돌아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해지고 타인이 봐도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4단계 재건기 6개월 이후 일부 환자는 이 시기까지도 회복이 계속됩니다. 특히 중증 환자나 고령 환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예후.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구안화사 환자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60, -70%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85%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15% 정도만 후유증이 남습니다.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빠른 치료 시작 발병 후 72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치료하기 쉽다. 병이 오래되면 전기는 허해지고 사기는 실해져서 치료하기 어렵다. 해시태그 재발 방지. 한번 구안화사를 겪으신 분은 재발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마이너스 겨울철 외출 시 목도리와 귀마개는 필수. 마이너스 여름철에도 긴팔 옷을 준비하십시오. 마이너스 땀을 흘린 후 특히 조심하십시오. 면역력 관리. 마이너스 충분한 수면 밤 11시 전 취침. 마이너스 규칙적인 식사. 마이너스 적절한 운동 하루 30분 걷기. 마이너스 스트레스 관리. 마이너스 금주구면. 만성질환 관리 마이너스 당뇨,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해시태그 허준의 양생법. 소인이 동의보감 양생편에 기록한 건강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기거유상 마이너스 규칙적인 생활. 마이너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식음유절 마이너스 절제된 식사. 마이너스 음식을 절도 있게 먹되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정신내수 마이너스 마음의 평화. 마이너스 욕심 없이 담담하면 진기가 따라온다. 형노장노 마이너스 적당한 운동. 마이너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돌적이는 좀 먹지 않는다. 해시태그 마무리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소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안화사. 참으로 당혹스럽고 두려운 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의 그 충격, 소인도 수많은 환자를 통해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낫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개월, 6개월,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 운동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눈썹이 조금 올라가네? 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날 싹이 트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침도 맞으시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찜질도 하십시오.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미소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후유증이 남을까? 평생 이대로 살아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이런 걱정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주십시오. 대부분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설령 약간의 후유증이 남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병을 혼자 겪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밥을 먹다 흘려도 말이 어눌해져도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소인이 동의보감을 쓸 때 가장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병을 알고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안화사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병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직 구안화사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바람을 조심하고 면역력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구안화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앓고 계신 분들께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치료받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신경이 재생되고 근육이 회복되고 기혈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미 회복하신 분들께 완전히 좋아지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양생법을 실천하시고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손상된 곳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사와 약은 그저 그 과정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몸을 잘 돌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그러면 구안화사뿐 아니라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인이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안화사로 고통받고 계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인허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